안녕하세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 생활을 알려드리는 필생TV입니다. 오늘은 필리핀이 못 사는 이유, 서민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왜 못 살까요? 첫째, 한 나라가 못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문제이겠죠. 필리핀은 1571년부터 1898년까지 300여 년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시대 이후 각종 이권과 자본을 독점한 가문이 수십 개 버티고 있었고, 그들은 막대한 돈과 영향력으로 국회의 의석을 사들여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훗날 마르코스 정권과 결탁하여 그렇게 얻은 부와 권력을 세습하고 항공, 은행, 서비스, 부동산 등 모든 산업을 장악하게 되죠. 필리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히는 마르코스는 1966년 당시 월남에 5만 명을 파병했던 대한민국이 월남 참전 7개국 협의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마르코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결국 1만 명도 파병하지 않았던 필리핀에서 개최되었죠. 당시 필리핀의 GDP는 세계 19위였고 한국은 세계 61위였습니다. 엄청난 차이였죠. 참고로 현재 한국은 세계 26위이고 필리핀은 119위입니다. 마르코스는 회의 시간에 동갑내기인 박정희에게 발언권을 무시하거나 시간을 짧게 주는 등 수모를 주었습니다. 박정희는 우리도 당신들만큼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 두 번 다시는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살던 나라 필리핀을 마르코스는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로 경제를 악화시키고 필리핀을 몰락하게 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이 그의 독재를 몰아냈지만 사람만 바뀌었고 정치권은 계속 혼란을 겪고 서로 전투를 벌여 죽고 죽이는 일만 반복되면서 부패한 정치권과 기득권 세력들은 보이지 않는 계급을 만들게 되는 거죠. 결국 거기서 서민과 부유층이 나뉘게 되고 부유층들은 서민층의 변화를 원하지 않게 되고 자기들이 잘 사니 국가가 더 발전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거죠. 세습으로 끝까지 서민층을 우민화시켜서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끝까지 부자로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 수준. 그러면 교육이라도 잘 받아서 좋은 회사 취직하면 조금이라도 잘 살게 될까요? 부자들은 사립학교나 국제학교를 보내고 유학까지 보내서 어려서부터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게 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살고 있지만, 가난한 서민들은 공립학교 무료로 보낼 수는 있지만 학교에 가면 한 반에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서 수업을 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면 부모는 빨래 등 집안일을 시키거나 농사 짓는 일 또는 밖에 나가 길에서 뭐라도 팔아야 하는 일을 시켜서 아이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공부할 시간이 없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피곤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집에 오면 일을 해야 하기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필리핀 교육부에서는 예산 책정을 미루어 학교 선생님들이 급여도 올라가지 않으니 선생님들 또한 어려운 살림에 수업에 필요한 것들까지 자비로 사야 하니 수업의 질 또한 좋을 수가 없겠죠. 정부는 무료로 학교 보내주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방관하는 사이 가난한 서민들은 공부하다 수업 못 따라가서 유급이라도 하게 되면 빨리 졸업해서 취직이라도 해보려 했던 아이들은 공부를 해도 성공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잘 사는 중산층 이상은 교육 잘 받고 잘 자라서 아이들도 적게 낳는데, 국민이 60%를 차지하는 빈곤층 서민층은 국교가 가톨릭이라는 명분하에 산하 제한을 안 하고 무지함으로 아이를 많이 낳게 되어 아이들은 많은데 다 학교 보낼 형편은 못 되니 한 집안에 한 명 학교 나와서 한 명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대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 이민이라도 가서 큰 돈을 보내주지 않는 이상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셋째, 살인적인 물가. 왜 이럴까요? 가난한 나라에서 왜 물가는 살인적일까요? 이것도 첫째 이유와 연결됩니다. 제조업이 없으니 모든 공산품은 거의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수입은 누가 할까요?
그것도 기득권 세력들이 하겠죠. 자기들이 수입해서 몇 배의 이득을 챙기는데 굳이 제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노동력도 저렴한데 외국 자본은 왜 투자를 안 할까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면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굳이 전기수도 비싸고 외국인은 토지도 소유할 수 없고 정부 또한 투자를 유치할 계획조차 없는 필리핀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전기수도는 또 왜 비싼 걸까요? 그것 또한 부패한 정부가 민영화를 해버려서 중국계를 비롯한 기득권들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 싸게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처음 필리핀에 와서 차를 사려는데 차값이 엄청 비싸서 놀라고 돈이 부족해 할부로 사려니 이자가 장난이 아니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것 또한 기득권 세력이 차 수입해서 비싸게 팔아 돈 벌고 은행 또한 그들이 하는 거라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넷째, 1억 800만이 넘는 인구지만 제조업이 없으니 일자리가 없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나 짓지 않으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으니 많은 젊은이들은 관광객이 많은 지역인 세부, 보라카이 같은 곳으로 가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오게 되고 이런 지역은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유입되다 보니 나이가 조금만 많아도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 놀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이곳 세부만 보아도 이상하게도 세부 출신은 별로 없고 멀리 민다나오에서 오거나 가까운 보홀도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급여가 세부보다 낮아서 오히려 보홀에서 세부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결론은 기득권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계급의 분류를 묵인하고 서민층을 보이지 않게 잘 살지 못하게 서민들의 월급은 안 올려주고 돈 되는 건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고 전기, 수도, 인터넷, 공산품 값을 올려놓았으니 서민들은 한 달에 10,000페소 정도 벌어서 절반은 남은 식구들 먹여 살리려 보내고 나면 임대료에 전기, 수도세 내고 생필품 사고 나면 결국은 하루에 2-3천원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다음에는 이렇게 분류된 필리핀의 신기한 계층 분류를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